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26.01을 기록하면서 1.95%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 전반이 소폭 오른 흐름 속에 테슬라도 같이 따라간 하루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주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부터 유럽에서 FSD를 일시불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어제 자정이 마지막 기회였고 오늘부터는 유럽과 영국 전 지역에서 FSD는 구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숫자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슬라 중국 공식 사이트에 FSD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중국 전면 출시를 향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단순한 리브랜딩인지 아니면 의도된 테슬라의 전략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이 공식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케빈 워시라는 분이고 제롬 파월 전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백악관 이스트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취임 선서가 진행되었고 이게 왜 테슬라랑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금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금리를 빠르게 내려달라고 파월 전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는데 새 의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좀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컨센서스는 2026년 안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쪽인데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3년째 연준의 목표인 2%를 넘어가고 있고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며 물가의 압박 또한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테슬라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포워드 P는 현재 207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벌고 있는 돈의 207배를 주가로 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고평가 성장주는 금리가 높을수록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면 미래 성장에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연준 의장의 취임은 아무래도 시장 전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짧게 짚고 넘어갈 소식은 어제 블룸버그가 스페이스X의 S1 공시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100만 명의 정착지를 건설하고 또 스페이스X의 시총이 7.5조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7,600억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오늘부터 유럽에서는 FSD 구독 시스템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구조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테슬라의 FSD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일시불 구매이고 유럽 기준으로 7,500유로, 한화로는 1,100만 원 정도를 내면 그 차에 FSD가 평생 들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차량을 구입할 때 한 번만 결제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로는 구독의 방식입니다. 자, 매달 99유로, 한화로는 약 15만 원 정도씩 내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유럽의 테슬라 오너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이 7,500유로의 일시불 옵션은 사라졌으며 오늘부터는 유럽과 영국 전 지역에서는 FSD는 구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격 정책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가격 정책 정도가 바뀐 게 아니라 이 테슬라의 수익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자, 지금까지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 때 한 번씩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였고 차를 한 대 팔면 그걸로 끝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그 고객한테서 추가로 들어오는 정기적인 수익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FSD가 구독 모델로 바뀌고 된다면 차를 팔고 나서도 매달 그 고객에게서 수익이 계속 들어올 수 있고 이걸 업계에서는 반복 수익, 한마디로 리커링 레비뉴라고 부릅니다. 자, 월 정액처럼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수익을 기록하는데 이 월가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애플이 딱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애플의 아이폰을 한 번만 팔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과 애플 TV 등 이런 서비스로 그 고객에게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고, 아이폰 판매 대수가 줄어도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커지게 된다면 이 주가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 구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이 내년에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이 정말 쉽게 나오며 이 현재 테슬라는 그 경로를 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FSD 규제 승인이 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였었는데, 이 지난 4월 10일 네덜란드 차량관리청인 RDW가 EU 최초로 FSD 승인을 냈고, EU는 27개의 나라가 각자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나라가 처음으로 이 기술을 써낸다는 공식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후 딱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게 된다면 이 네덜란드에서만 FSD의 누적 주행 거리가 10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마일로 환산해 본다면 620만 마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네덜란드 인구가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나라에서 테슬라 운전자들이 한 달 만에 지구를 250바퀴 넘게 돈 것이고, 한마디로 FSD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FSD를 정말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 수요가 매달 99유로씩 테슬라 통장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 이 모델의 선행 사례는 바로 미국과 캐나다가 일시불 옵션을 이미 없앴고 구독 전용으로 전환한 상황인데, 호주는 작년 가을에 했고 오늘 유럽과 영국이 그 마지막 전환을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 주요 시장이 모두 구독 모델로 점점 통일돼 가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리투아니아에서도 미국 시간으로 5월 20일경 FSD가 출시되었고 EU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FSD가 사용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FSD가 활성화된 나라를 살펴본다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 한국,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인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한국도 현재 이 목록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한국에서 팔린 모델 S와 모델 X의 오너분들은 FSD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모델 3와 모델 Y가 FSD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지만 아쉽게도 이 두 모델은 지금도 FSD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된다면 오늘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FSD가 드디어 출시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국내 언론에서도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중국의 FSD 출시 만리장성을 넘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헤드라인으로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해외 원문 기사들을 다 뒤져봐도 실제로는 보도된 내용과는 많이 차이가 있고, 이 해외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 정도의 기사의 수준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면 테슬라 공식 X 계정에서 새로운 포스팅이 하나 올라왔는데, 감독형 FSD가 현재 사용 가능한 나라를 열거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까지 10개의 지역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포스팅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고요. 이 포스팅을 보고 해외의 많은 언론들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공식 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현실은 중국 현재 사용자들은 여전히 FSD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면 중국에서는 사실 2025년부터 FSD의 좀 제한된 버전이 존재했습니다. 자, 스마트 보조주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버전은 여러 번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2025년 2월 테슬라가 FSD 구매자들에게 이 기능을 배포했다가 한 달 만에 승인 문제로 배포를 중단한 적도 있고, 그리고 2025년 11월 일론 머스크가 2026년 2월에서 3월쯤 FSD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2026년 3분기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테슬라가 X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제한된 버전의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로서 이 중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중국의 규제기관인 공업정보화부에서는 새로운 승인을 발표한 게 없으며
이 테슬라도 리투아니아에서 FSD를 출시했을 때처럼 공식적인 홍보 영상이나 이 공식적인 발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CNBC 같은 외신들은 이 리스트를 보고 중국이 새로 추가되었다라면서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승인받았다라고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FSD가 중국에서 승인받았다라는 내용을 검증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테슬라는 2025년 6월부터 FSD 목록에 중국을 올려놓았지만 아직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리스트만 보면서 중국에서 FSD가 드디어 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FSD 출시를 위해서 실제로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 데이터 보안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하이에 전용 데이터 센터도 세웠으며, 지도 서비스는 바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 차 안의 음성 AI는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와 딥시크 채팅을 현지화해서 적용했고, 중국의 규제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기술 자체를 현지화하는 작업을 다 마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베이징과 선전, 광저우와 청두 등 9개의 도시에서 FSD 테스트 엔지니어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전면 승인을 위한 실도로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에서 중국에서 FSD가 출시되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실이 아닌 상황이고요. 현재 테슬라는 2016년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연재에 밀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의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4월 판매 데이터에서 전년 동월 대비 약 9.7%의 판매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중국에서 FSD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 이 기존 테슬라 오너들에게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익을 뽑을 수 있는 전략이 더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구독 수입이 생기는 것은 매우 큰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BYD나 샤오펑, 지커 같은 회사들도 자율주행 기능을 팔고 있긴 하지만 이 테슬라처럼 구독 모델은 없는 상황이고, 이 테슬라가 전면 출시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중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반복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의 FSD 가격은 64,000위안으로 일시불로 사는 것이 가능하지 구독 모델은 없는 상황인데요. 유럽에서도 FSD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이 다가오자 일시불에서 이 구독으로 전환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FSD의 승인이 점점 다가오게 된다면 이 일시불의 금액은 앞으로 구독으로 바뀌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시점이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은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의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테슬라의 FSD가 이 감독형으로 출시되어 있고 레벨 2 정도의 성능밖에 안 된다라는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레벨 3가 아닌 레벨 4 이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어쩌면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FSD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가 점점 더 느려지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7,500유로의 일시불 구매를 없앴다라는 것은 테슬라는 확실한 수익 대신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고 있고, 한 번으로 끝나는 수입이 아닌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수입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려 합니다. 만약 이 베팅이 성립하게 된다면 FSD가 계속해서 좋아져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독자들이 매일 쓸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야지만 구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FSD의 성능이 얼만큼 좋은가, 바로 이런 성능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테슬라가 구독으로 점점 전환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FSD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외신이나 국내 보도나 중국에서 FSD가 승인되었다라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는 이것을 오보라고 정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FSD와 AI의 내러티브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스페이스X의 IPO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 스페이스X로 이동을 할까 고민하는 시점에서 현재 중국에서 FSD가 출시되었다라는 헤드라인은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를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테슬라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 국가라고 이름만 올렸을 뿐이고, 언론이 알아서 이것이 대대적인 출시라고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1월 다보스에서 유럽은 다음 달 FSD가 승인될 것이고 중국도 비슷한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유럽의 전체적인 FSD 승인은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이 중국도 3분기까지는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그 정확한 시간이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약속이 깨진 것은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네덜란드에서는 테슬라 FSD가 승인된 후 무료 체험을 뿌렸고요. 한 달 만에 주행거리가 1000만 킬로미터가 쌓이게 되었는데 테슬라는 이미 사람들을 구독자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에서 FSD가 전면 출시되게 된다면 또 테슬라가 무료 체험을 뿌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네덜란드보다 FSD 관련 시장의 규모가 수십 배인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의 전면 승인보다 오히려 중국에서의 승인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 또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FSD 중국 승인이 촉각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번 3분기에 FSD가 승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